이번에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만류 인력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류 인력은 이제 뉴턴이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그죠? 만류 인력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면 걔네들은 반드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것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결국에 둘 중에 하나를 기준계로 두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뮤를, 환산 질량 뮤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력이 작용해서 이 뮤의 이동 경로가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은 요거를 선생님이 얘를 이제 선 태양이라고 보고요. 얘를 지구라고 볼게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태양을 기준점으로 두자이야. 태양을 여기 기준점으로 놨을 때, 요 지구는, 그때의 지구는 질량이 m은 아니에요. 그때의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보면은 환산 질량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충분히 m보다,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근사값은 뮤에 대한 환산 질량의 근사값은 m이 돼요. 그래서 m이라고 놓고 풀어도 오차는 있겠지만 궤적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보게 되면 만류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죠? 그리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그때의 비례 상수가 뭐냐면 중력 상수 g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험에 의해 값에 주어지는 어떤 상수값이고요. 그리고 r 헤타, 이거는 다시 한번 나타낼게요. 우리가 이제 극좌표계에서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고요. 세타에서는 뭡니까? 얘를 이제 미분해서 저기로 나눠준 값이죠. 시간에 대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세타엣이. 그래서 세타엣은 뭡니까?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에서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요 RT, 극좌표계로 이 경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얘를 미분하면 되죠. 속도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더해주고 뒤에 거 미분해주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우리가 요거 예전에도 했을 거야. r 헤타는 dt분의 d의 r 헤타는 뭡니까? 그렇죠. dt분의 d 세타의 세타 햇이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밖에 안 돼요. 세타에 대해서. 그럼 합성함수 미분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속도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얘 미분하니까 얘 한번 앞에 거 미분해 준 거, 뒤에 거 미분해 준 거 얘를 또 세 번 미분해야 되잖아. 앞에 거 미분한 거 중간 두 번째 거 미분한 거 세 번째 거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예요. dt분의 d 세타 햇은 뭡니까? 그렇죠. dt분의 d 세타의 마이너스 r 헤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접선 방향, 지름 방향의 가속도고요. 얘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류 인력을 이렇게 놨잖아. 만류 인력. 그래서 이 만류 인력을, 그러니까 지금 뮤라는 물체가 있고요. 그래서 태양에서 받았을 때 뮤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러한 만류 인력의 힘을 받게 되면 뭐가 결정돼요? 그쵸. 가속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 가속도는 바로 이렇게 되죠. 접선 방향은 지름 방향은 이렇게 되고 접선 방향은 이렇게 돼요. 따라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세타 방향이 없다는 거야. 그 세타 방향의 가속도는 0이 되겠죠. 얘는 0이 되고, 그죠? 지름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적당히 연립하면 우리가 궤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